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번에는 내가 불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5,000달러라는 숫자에 모두가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마치 새 상의 모든 무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는데 제 늙은 눈에는 그저 낭떠러지 끝에서 춤을 추는 위태로운 취객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 축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련한 사냥꾼이 덫을 놓기 전에 뿌리는 달콤한 미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 수백 년의 금융 역사를 통틀어 항상 그래왔습니다. 대중이 탐욕에 눈이멀어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일 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들은 조용히 뒷문을 걸어 잠글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른 채널로 가십시오. 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 미친 도박판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그것은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철저하게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입니다. 도덕이나 정의 따위는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그저 이익과 생존 본능만이 이 바닥을 지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그 거대한 거래소들, 특히 시카고에 있는 그 거대한 파생상품 거래소를 자선단체라고 착각하는 순진한 멍청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팔을 깔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하우스입니다. 카지노의 주인은 도박꾼이 돈을 따든 일 등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카지노가 망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도박꾼들이 너무 많이 돈을 따거나 혹은 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카지노 자체가 위험해질 상황이 오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룰을 바꿉니다. 개인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애초에 그 룰을 만든 것이 그들이고 그 룰을 바꿀 권한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증거금 조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룰을 바꾸기에 가장 전형적이고 잔혹한 수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5,000달러를 돌파했다고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흥분해서 시장에 뛰어듭니다. 빚을 내고 감당하지도 못할 레버리지를 끌어다 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니 내일도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편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는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수차익 거래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아주 훌륭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현미경처럼 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래소는 본질적으로 청산소 역할을 합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계약이 이행되도록 보증을 서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져서 누군가가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면 그 책임이 거래소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바로 자신의 돈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아주 냉혹하게 방어벽을 높입니다. 이 방어벽이 바로 증거금 인상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200만 원을 가져와야 1,000만 원어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썩어나는 부자들이나 기관들은 그냥 여윳돈을 더 넣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로 넣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시장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쥐약입니다. 레버리지는 쥐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치즈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의 내장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5,000달러라는 숫자에 혹되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쓴 대가는 혹독합니다. 거래소는 여러분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 청산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금 부족에 시달리고 또다시 강제 청산이 일어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 롱스퀴즈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멍청이들의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980년은 시장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트 형제라는 엄청난 부자들이 은시장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은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정부의 규제도 아니었고 새로운 은 광산의 발견도 아니었습니다. 다 바로 거래소의 룰 변경이었습니다. 거래소가 은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오직 매도만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증거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거래소의 룰 변경 앞에서는 무력한데 하물며 개인이 5,000달러 좀 넘었다고 으스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활한 수학자들과 금융공학자들을 고용해서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그들이 증거금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이미 그들 내부의 경보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국가 시장의 변동성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려고 할 때 그들은 가차없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는 차를 서서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을 창문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드는 급제동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게임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아는 상식을 누가 더 철저하게 지키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합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탐욕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두가 내일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급함이 바로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급함을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고 여러분이 감당 못할 변동성을 선물로 줍니다. 어떤 멍청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기술적 분석상 상승 추세가 완벽하고 펀더멘털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댑니다. 차트요.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발자국일 뿐입니다. 100m만 보고 운전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차트 밖에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룰을 쥐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5,000달러가 과열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찬물을 끼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물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익사시키는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재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바로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고 시스템의 힘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시장을 팍 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 5,000달러라는 가격이 자신의 분석대로 움직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분석이 아니라 그저 관계 어린 군종 심리와 유동성의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래소가 왜 이런 판을 벌였을까?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가격이 폭락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거금이라는 장벽을 높이 쌓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이 시장에서 쫓겨날 확률은 역설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취미생활이나 즐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정글에 뛰어들겠다면 적어도 사자가 언제 입을 벌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고개를 흔들며 장난을 치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천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미쳐 날뛸 때 같이 미치지 않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평범. 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 행동에 휩쓸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다 환호 하니까 나도 환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5,000달러를 외치는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회수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극적인 예측을 내놓아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쿡 하지만 진짜 돈은 비관론자가 지키고 낙관론자는 그저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이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레버리지를 쓴 단기 승부에서 낙관론은 독약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5,000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눈앞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정보는 쓰레기통에 들어간 낡은 신문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정보는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정보는 거래소의 규정집 개정안 속에 그리고 그들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마우스가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망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신호가 매수 기회라는 못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올라도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것은 못이 아니라 지뢰일 수도 있습니다. 망치로 지뢰를 내렸으면 어떻게 되니까? 폭발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의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개는 짙고 바닥은 미끄러운데 사람들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치면 겁쟁이라고 비웃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보내는 신호는 바로 그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을 보고 축제 조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바보는 끝까지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십시오. 급격한 증거금 인상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한 뒤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쳤는지, 도서관에 가서 낡은 금융 역사책을 뒤져보십시오. 원재 쌓인 책 속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9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비대칭적이고 자본은 편파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대등하게 싸운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금융시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골리앗이 화가 났을 때 눈에 띄지 않게 숨는 것입니다. 혹은 골리앗이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하고 한참 앞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골리앗의 꼬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5,000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흥분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닫힌 문 뒤에서 어떤 회의가 오가고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포지션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손절매가 걸려 있는지, 어느 가격대가 무너지면 투매가 쏟아질지, 그들은 모든 패를 보고 치는 포커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가리고 그들과 포커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능력이야말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팔고,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검색하며 부산을 떱니다. 하지만 투자의 거장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데 씁니다. 행동은 아주 가끔 확신이 섰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도지금처럼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고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빗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얼마나 비를 잘 맞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을 쥐고 기다리십시오. 현금은 투자의 세계에서 산소와 같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토미할 때 유일하게 그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현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현금은 왕입니다. 5,000달러 고점에서 물려서 반토막이 난 계좌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금을 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시장은 주기적으로 미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미쳐서 천장까지 오르기도 하고 공포에 미쳐서 지하실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주기의 양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중앙선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 중에 능력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내부 메커니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파생상 품의 복잡한 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혹해서 나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굳이 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질투는 인간을 눈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옆집 철수가 5,000달러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철수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철수는 운이 좋아서 벌었을 수도 있고, 곧 그 돈을 다시 시장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원칙을 지키며 나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내동매매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래소가 쳐 놓은 덫에 재벌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십시오. 학탁 금융가 사람들은 일부러 용어를 어렵게 만들고 상품을 복잡하게 설계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똑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지금 5,000달러라는 가격이 과연 싼 가격입니까? 그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 가격을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뿐이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투자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항상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매수한다면 나에게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그는 왜 지금 파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내가 모르는 리스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가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 소식을 듣고 재빨리 탈출하는 중인 것은 아닐까요? 시장에는 항상 나보다 똑똑하고 정보가 빠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다리는 트럭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만약 10톤 트럭이 지나간다면 다리는 30톤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사야 내 판단이 틀렸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00달러라는 가격에는 안전마진이 전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외줄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다리 위로 걸어 다닙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 뒤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바보입니다. 저 거대한 거래소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확률의 법칙에 따라 모든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린 사람이 결국 다시 카지노로 돌아와서 거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영상 몇 개 보고 전문가 행세하지 말고 진짜 책을 읽으십시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 탐구하십시오. 지혜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이 5,000달러의 일이 일비하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독서를 하며 지혜를 쌓고 있습니다. 돈은 지혜를 따라다니지 요행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자본이 있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000달러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은 다가올 폭풍을 날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귀를 받고 노래를 부르지 말고 사이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하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공원금을 지키면 기회는 다시 오지만 원금을 잃으면 게임은 끝납니다.